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이제 또 10월 21일입니다. 그죠? 10월 21일. 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도 어쨌든 시장도 지수도 안 좋지만, 또 수급도 좋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 원인 중에 이제 하나를 굳이 본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그죠? 매도, 또 거기에 이제 더 못해서, 기관들까지 지금 매도를 또 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나스닥이 이 전 저점 수준 14,000포인트대 초반을 지키느냐. 이제 미국은 어쨌든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오늘 밤 하루 남았으니까 오늘 밤 이제 반등을 줘야 되게 게 맞는데 지금은 나스닥 선물 이렇게 또 하락하는 걸로 봐서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따가 미국 차트를 한번 보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어쨌든 우리 시장은 2,800대 요 초반을 요 전저점이죠. 그러니까 요걸 지키느냐. 지금은 2,800 초반을 지키고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다음 주에도 어떻게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이 전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깨지면 우리 시장도 다음에 깨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제가 기준을 3개를 제시했죠. 나스닥, 우리 코스피,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두 개가 이탈하지 않았지만 종목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지금 삼성전자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올해 미국 시장, 지금 초기 미국 시장의 하락에서는 우리 시장도 지금 약간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 그럼 이제 결국은 미국과 우리 시장은 디커버링, 그동안에 10년 동안 디커버링, 10년이 아니죠. 한 7, 8년 동안 디커버링을 해왔지만 이제 우리와 미국 시장은 좀 디커버링 하는 그런 시장이 좀 생겨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심 이제 좀 전망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크게 겁먹을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동조를 조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미국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경제 지표도, 그죠? 고용 지표도 좋지 못했죠. 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또 이제 지난 10월달 이후에 최근 오미크론의 영향도 좀 있기는 하겠으나, 그죠? 그리고 이제 또 12월달 주택 판매 건수도 4.6%나 감소를 하면서, 그래서 미국이 조금 이제 만만치 않다. 10년, 11년 상승했습니다. 그죠? 주가라는 것은 10년 중기를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오른 게 없다고 봐야 돼요. 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되면 아무래도 좀 지금 정부의, 그죠? 보다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 누가 되든 대통령은, 그죠? 항상 또 쇄신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부분인데, 우선 이제 미국 시장 차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우는 제외해놓고, 다우가 우리 시장을 무너뜨릴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럼 나스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자, 지금 나스닥이, 지금 이제 여기 어쨌든 제가 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추세는 우리가 쉽게 종목의 하루 일봉인의 수급이나 이런 쪽은 하루하루 바뀔 수 있지만 추세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나스닥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제 2021년부터, 그죠? 2021년 2월달 고점, 그러니까 1월 요 말 고점이죠. 그리고 이제 4월달 고점, 그리고 7월달 저점, 그리고 이제 요 최근에 9월달에 저점, 이제 9월 말에 하락했던 것도 결국 이제 테이퍼링 관련, 또 내년 2022년도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주가 하락을 하다가 10월달에 상승했던 게, 사상 최고가를 냈던 게 이제 3분기 기업 실적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미국은 어쨌든 나스닥이 이 고점, 그러니까 16,000포인트대가 아무튼 좀 제가 속단한 건 아니지만 올해는 조금 고점이 될 가능성도 좀 있으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고점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미국이 그렇게. 자,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참 월봉을 한번 보면, 그죠? 지금 미국이 몇 년을 오른 거예요. 지금.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지금.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9년부터 해서 지금 11년, 12년 차에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정. 그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 뭐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일반 투자자들도 이제 막 지난해부터 뛰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반면에 우리 주식시장은 다 팔아제끼고 있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은 또 하락하기 마련이고요.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것도 많이 올랐으니까 내리고, 그죠? 또 반대로 많이 내린 주식은 또 주가는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또 좀 중기 투자 부분에서는 하시면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으로 오면, 자, 우리 코스피는, 자, 오늘 시황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종목 하나 단기 매매해서 먹으면 뭐하고, 그죠? 시장이 중요한 거니까. 자, 지금 코스피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자, 지금 다행히 이제 27포인트, 전주도 한 4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낙폭은 조금 또 줄이고 놓 있어요. 그죠? 자, 코스피가, 자, 여기가, 어쨌든, 저번에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지지했던 가격대가 이 2,900대, 여기를 깨버리니까 쉽게 이제 2,800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2,800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이 저점을 깬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2,750이에요. 그죠? 2,700 뭐, 중후반대. 그죠? 근데 우리 시장도 어쨌든 지금 머리가 점진적으로 무거워지는 것은 맞아요. 그죠? 사실 우리도 이제 어쨌든 뭐 이쪽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죠? 주가가 급등을 또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를 갔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 최소 2,700대 요를 깨지 않는 부분이면 그죠? 부분이면 그러니까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4,000포인트를 깬다고 한다면 저는 올해 나스닥의 저점이 최악의 경우에는 만 한 2,700까지도 그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고 차후 부분을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뭐 맞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도 만약에 여기 이탈하면은 그 다음에 2차 지지대는 또 2,750이다. 코스피가. 그래서 여기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 코스피도 지금 계속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하락 추세. 그 하락 추세 때는 어쨌든 주가를 조금 뭐라 그럴까 현금을 좀 아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금요일이고 하니까 종목보다는 이제 제가 그동안 쭉 시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은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할 때도 시장을 먼저 시장이 좋을 때 단기 매매에서도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3,600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군요. 자, 삼성전자가 이 저점을 깨버렸죠. 삼성전자가. 잠시만요. 자, 삼성전자를 보면, 자, 005930. 제가 주말이고 하니까 좀 시황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그러니까 이 박스권 하단을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60일 이평. 그죠? 여기에 지금 지지를 받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120일 이평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 120일 이동평균선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경기선이라고도 해요. 경기선. 뭐, 반드시 맞다 안 맞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를 지켜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매듭은 어디입니까? 그 다음 매듭은 이제 뭐, 7만원대 초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삼성전자를 그동안에 외국인이 매수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못하고 하락을 했고, 그죠? 반면에 지금 이제 기관들이 일부 뭐 좀 받치고는 있으나, 기관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지금 썩 좋지는 못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삼성전자 손대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수급으로 넘어오면. 자, 어쨌든 오늘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2,300을 팔아요. 그죠? 그러면 단기든 뭐든, 예를 들어서 이게 지수가 빠지지 않으면 단기 종목들도 좀 시세를, 흐름을 타기도 하거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저는, 개별 종목의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좀 한번 사고 싶어요. 우리가 저번에 오픈베이스 제가 뭐, 4,000원대 이 전후에서 세력주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주가가, 그죠? 뭐, 단기 한 55% 수익 났잖아요. 일주일 만에. 근데 오늘도 지금 자꾸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근데 시장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죠? 근데 바닥권에 오긴 했어요. 4,000원대면. 이따가 다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오늘 보면 수급적으로 금융투자도 2,000억, 그리고 연기금도 오늘 뭐 940억. 그러니까 오늘 기관들, 외국인들이 다 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오후장에 가서, 그러니까 어제도 뭐 어쨌든 오후장에 가서 또 이제 프로그램에서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전을 했으니까
오늘도 좀 주가가 좀 오후장에 가서 반전을 해주기를 어쨌든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인 흐름을 나쁘지 않다는 것은 오늘도 뭐 은행주라든지 이런 쪽은 좀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죠? 오늘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 또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이런 쪽들 그리고 이제 오늘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그죠? 뭐 일부 이런 쪽도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이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하락가들부터 침체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아니다. 미국은 이제 그런 징조가 보이죠. 왜? 미국이 지금 전강 후약.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전강 후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시장 부를 이해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쭉 시장 부분에서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던 이제 066570 자, LG전자 오늘 뭐 크게 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락할 때는 좀 스탠바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수가 안정적일 때는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주도주. 그죠? 그래서 오늘 IT는 LG전자와 삼성전기. 근데 오늘 시장이 만약에 계속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장이 안 되는데 주도주가 생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이 되었을 때는 LG전자 또 009150, 그죠? 삼성전기,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은 18만원 요것도 미치면 살짝 매수해보고 싶은 충동도 느껴요. 그러나 지수가 여기서 2800을 깨고 내려간다면 어떻게 LG전자가, 삼성전자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를 하시되 단 시장이 여기서 추가로 한 단계 더 내려간다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제가 시장의 하락과 연관된 미국 시장과 지금 코스피와 삼성전자와 그죠?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근데 오늘 이제 다행인 것은 또 그나마 또 시장이 이제 크게 뭐 나쁘지 않은 부분에서는 또 카카오 이런 쪽은 보니까 좀 상승을 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죠? 이런 쪽으로 양보를 좀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일부 뭐 아까 은행주라든지 그죠? 이런 쪽.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전체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매수는 절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종목을 쭉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제 이 PCB 쪽 코리아 스키트. 자,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하락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코리아 스키트도 어쨌든 뭐 최근에 쭉 상승 추세를 이제 타다가 오늘 지수 하락하면서 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수가 여기서 2800대 요 초반을 지켜주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시 다음 주에 만약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면 코리아 스키트를 비롯해서 또 이수페타시스, 그죠? 또 뭐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쪽이 그죠?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세력주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세력주. 뭐 제가 이제 오픈 베이스는 오픈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고 제가 세력주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손절가는 제가 제시해드린 그러니까 뭐 거의 제가 말 안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 모르니까 안 샀을 거 아니에요. 초기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은 났으니까 단 손절가 그때 그 당시에 제시를 해드렸어요. 거기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쪽에 지금 이제 또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될 068270 그죠? 자, 셀트리온. 자, 뭐 어쨌든 어제도 이제 셀트리온이 자사주가 10만 주가 체결이 되었고, 자, 오늘도 자사주가 유입이 되기는 해요. 그죠? 셀트리온. 자, 일단은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16만원 지키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이제 어제 어쨌든 주가가 지금 오늘 셀트리온하고 뭐 한미약품 일부 제약주도 일부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 셀트는 이제 어저께 요런 또 내용이 나왔죠. 뭡니까? 머크의 갱고용 치료제를 셀트가 말 그대로 생산한다. 그죠? 생산한다.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큰 의미를 부여한다, 안 한다, 이런 측면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얼마만큼 기술력이 좋은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그죠?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 코로나 항체 치료제, 또 조기 진단 키트, 그리고 갱구용까지 세 개를 다 만드는 회사가 세계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은 기술력이 있다는 회사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분식회계리문이 마지막, 그죠? 여러분 일반인들 물량 뺏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조작질을 하고 앉았는데, 그 싸움은 끝나가니까요. 자, 이거를 사라,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는 아니잖아, 그죠? 이 주식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이런 기업의 성장을,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할 뿐이라고 한다면, 그죠? 관심을 가지시라.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이 어제 자사주 10만 주 들어왔고요. 자, 오늘도 아침에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누가? 신한창고. 아침에 이베스터. 그러니까 항상 이 창고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 주가는 하락을 하죠. 그죠? 반면 이 창고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 상승하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놈들이 팔았던 것보다는 많이 팔지 않고
자, 어제도 어쨌든 자사주가 10만 주 다 책을 실었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자사주가 마이너스 나오니까 지금 매수가 뭐 지금 5천 주 정도 유입이 되니까 오늘도 뭐 한 5만 주 정도까지만 채웠으면 좋겠다.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 뭐 자사주 안 해도 좋고 다음 주 또 준비해야 되니까 이놈들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셀트리도 7시에 또 셀트리 방송이 있으니까 거기서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